자,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발탁되고 나서 지금 뭐 이 불만 폭등 끊임없다라고 말씀드린 가운데 카드 사건까지 터지면서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카드 사태에 결국 또 한 번 더 이강인, 설령우, 정우영 이 타코팸 3인이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현장의 영상, 사진,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걸 아주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헤럴드 경제사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강인 보이콧 한다며 근데 전석 매진이야? 붉은 악마 등에 업고 6만석 완판 매진되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분개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콧 운동이 번져나가는 이 마당에 이강인 선수가 돌아온 이번 경기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 티켓 전석 매진이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사태냐? 이런 말들도 지금 심상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하극상 논란에 휘말린 이강인 선수 대표팀에 다시금 선발된 가운데 3월 A매치 입장권이 매진이 돼버린 거죠. 일각에서는 해당 경기 보이콧 움직임마저 있었지만 대표팀 응원단인 붉은 악마가 지지한다라는 선언을 하자마자 실제 티켓 판매에는 타격이 거의 없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태국전 티켓이 전석 매진되고 말았죠.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 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도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대표팀에는 이강인이 반기를 들었던 주장, 손흥민, 김민재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명단 발표되자마자 막 사퇴해라! 난리가 난 거죠. 자, 이 논란이 이어지자 그제서야 붉은 악마는 대표팀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며 이번 경기에 힘을 실었고 이들은 붉은 악마의 본질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다. 그 본질을 벗어나는 순간 붉은 악마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밝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축구협회의 잘못으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응원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가오는 태국과의 2연전은 보이콧 없이 선수들에게 큰 목소리로 응원하겠다. 이런 말이 결국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영상에 댓글을 남기신 분들도 상당히 의견이 나뉠 정도로 일파만파 번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태국전이 매진됐다라는 소식에 일부 축구 팬들이 붉은 악마에게 오히려 분노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보이콧 운동을 야기하고 있었던 대중분들 입장에서는 이 붉은 악마의 지지가 결국 태국전의 완판 매진을 도와주게 된 셈이죠. 알다시피 입장권이 매진됐기 때문입니다. 보이콧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 것이 바로 이 붉은 악마의 지지 선언 때문이 아니냐. 이 소식에 팬들은 분노를 표출했고요. 축구협회 게시글에 불매한다며 또 나만 진심이었나? 돈이 들어오지 않아야 위기의식을 느낄 텐데 이러니까 변화가 없지.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태국전이 대한민국 축구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이콧 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겠다라는 댓글을 제 영상에도 2,000개가 넘게끔 달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보이콧이 실행되지 않게 됐고 이 축구 팬들의 분노가 축구 대표팀의 공식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를 향해서도 표출된 겁니다. 이렇게 보이콧하자라는 운동이 인터넷상에서 막 활발해지고 있었어요. 좋아요가 10,000개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악마에서 보이콧 움직임과 관련하여 우리는 하지 않겠다. 더 크게 응원하겠다. 결국 이 공식 입장문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태국전의 매진 사례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강인 선수가 더 많은 대중분들에게 앞에 서는 것이 많은 부담을 줄게 만들었다. 뭐 좋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축구 팬들은 이런 때일수록
선수들을 위해 단합해야 하는 거 아니냐. 혹시 정몽규 협회장에게 돈 받았냐. 붉은 악마도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내비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양립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 이런 칼럼이 좀 들어와요. 이강인에게 결국 공개 사과의 기회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사실 이 탁구 3인방에게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고 왈가왈부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인의 하극상이 결국 한국 사회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스포츠 세계에서는 특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축구만이 아니라 스포츠계에 몸담았던 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이강인으로서는 손흥민 선수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것이 최선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 국가의 대표 선수로서 이는 올바르지도 않은 행동이었기에 대한축구협회 KFA 차원에서 명확한 조사에 의한 사태 수습 조치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CCTV를 공개해라, 정확하게 어떤 일이었는지 사태 설명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징계까지 수순대로 내려라,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축구협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비추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이렇게 말을 했죠요.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상처를 후벼서 악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공식 조치는 없었으며 당사자 사과와 함께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에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와 설령우, 정우영 이 탁구팸 3인을 그대로 선발하게 되면서 논란이 커진 거고 결국 경기력을 앞둔 선수에게는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는데 그럼에도 경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망각한 듯 이른바 이들 탁구 3인방의 물병놀이가 하극상 못지않게 이 3인이 한 번 더 분개함을 만들어낸 겁니다. 역대 최대 참사가 벌어지는데 한몫했다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따가운 싸늘한 시선만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팬들에게 직접적인 비난이 다시 쏟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강인은 물론 다른 설령우, 정우영 두 선수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감에 휩싸이게 되며 태국과의 2연전에서 경기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뒤늦게라도 축구협회가 나서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가라앉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결국 이 탁구팸 3인 이강인, 설령우, 정우영이 어떤 형태로든 한 번 더 제대로 된 공개 사과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물론 KFA 역시 이강인, 설령우, 정우영이 실수를 털어내고 다시 설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축구는 원팀으로 하는 스포츠인데 팀워크를 해치는 선수는 용서받을 수 없고 또한 용서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젊은 선수들의 이런 순간적 일탈에 대해서는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느 정도 공감도 됩니다만 사실 국민적 사과도 필요하지만 굳이 태국전에 출전을 시키기로 확정 지었다면 태국전 이후에는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과만 있을 뿐 징계 조치가 없다면 또 그냥 말뿐인 사과가 되겠죠.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는 날라다닙니다. 2경기 연속 풀타임 활약을 하게 된 거죠. 첫 시즌 4개 대회 우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폼이 한동안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경기력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죠. 그럼에도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완승을 했음에도 풀타임을 뛴 이강인에게는 혹평이 쏟아졌다. 왜였을까요? 방금 제가 날라다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상당한 혹평을 받았대요. 내용을 보니 지나치게 전형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한 적이 거의 없다. 이강인 선수에게 혹평이 쏟아졌고 프리킥은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쭉 한번 살펴봤더니 제대로 된 상세 경기 내용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위협적인 프리킥을 한번
보여줬던 이강인이지만 전체적인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점 7.3점을 부여하면서 출전한 선발 선수 중에서도 뒤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점수입니다. 결국 거의 꼴등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가 나왔으면 하는데 이강인은 지나치게 전형적인 경향이 있다. 선방에 막혀 직접 프리킥 하나만 그나마 위협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강인 선수는 30m 안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적이 거의 없다. 정확성과 속도를 가져오려고 노력했지만 터치에 어려움을 겪거나 풀백이 없는 오른쪽 측면으로만 너무 많이 질주했다. 프리킥 득점에 가까운 것은 맞지만 이강인은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는 플레이어다. 안정적이고 전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는 정말 쥐약 같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이 변칙적이거나 돌발적이거나 굉장히 순간적인 재치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축구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종목이 되었든지 간에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오나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강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다라고 질문하자 절친이었던 국가대표 멤버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쭉 보니까 엄원상이라는 이 선수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난 13일 인터뷰 중에 오랜만에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어 영광스럽다. 잘해야 좋은 선수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겠다. 황희찬 부상으로 인해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함께 있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겠죠. 특히 절친한 형으로서 최근 하극상 논란을 빚은 이강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이강인이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아. 절친한 형으로서 어떻게 돕고 싶냐? 라고 질문을 받자 강인이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믿고 있다. 저 또한 제가 가서 할 역할을 잘 해내야 할 것 같다. 약간 말을 아끼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딱히 부정하지 않는 걸 보면 저만 해도 이강인 선수가 지금 정신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태국전에서 차라리 발탁되지 말고 징계 처리를 받은 이후에 본인이 자숙할 수 있는 시간, 휴식의 시간을 조금만 가졌다면 이거 훨씬 더 국민분들에게 받아들이기 쉬웠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거기에 공식적인 추가 사과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만약 이강인 선수가 요번 태국전에서 요번 이 파리 생제르맹에 정말 낮은 점수와 혹평을 받은 것처럼 경기력이 정말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정신적으로 힘든 것 이상으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나 온라인 상에서 얼마나 이강인 선수에 대한 날선 비판들과 언론사들의 기사 내용이 속출하겠습니까? 이강인 선수를 위해서라도 했어야 하는 자숙의 징계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 문제가 터지게 된 거죠. 전지훈련 카드놀이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아시안컵의 실패 원인이자 기강이 해이해진 것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제가 이 내용은 아주 상세하게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불똥 튀게 된 황선홍호 선수단 문제 없나? 대한축구협회 직원과 축구대표팀의 일부 선수들이 돈을 걸고 카드게임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준 가운데 그 불똥이 황선홍호에 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극상 논란에 이은 축구대표팀의 내부 기강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일각에선 판돈을 걸고 카드게임을 한 선수들도 이번 대표팀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장 일주일 뒤에 A매치를 앞두고 있는 황선홍 감독 입장에선 엄청난 타격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카드게임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또 여기 있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손흥민과 이강인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안 그래도 대표팀이 어수선한 이 가운데에 카드게임으로 논란에 있는 선수로 인해 황선홍호가 더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그냥 내기 수준의 게임이다라고 했지만 함께 게임을 했던 협회 직원은 직권 해제를 해버렸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놀이에 참여한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카드를 치기 위해 칩까지 챙겨가서 칩 한 개당 돈을 걸고 한 카드놀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기 수준이 맞았냐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중요해요. 이 카드놀이에 참여한 선수들이 대체로 1996년생보다 어린 나이의 선수들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96년생 이강인 선수가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이강인 선수가 2001년생입니다. 자, 그런데 1996년보다 어린 선수들이라고 탁 꼬집고 있어요. 이 기사에 굉장히 예리한 모습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96년생보다 어린 나이의 선수들이 카드를 쳤다라고 알려져 있을까요? 특히나 이 축구협회 대표팀을 응원하는 많은 팬들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변명만 하고 있다. 협회가 하는 게 뭐냐? 축구계에선 이번 카드 사태를 분명히 짚고 가야 한다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위원 출신의 한 관계자는 오는 21일 A매치가 전석 매진된 걸 보면 대표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엿볼 수 있는데 협회와 대표팀은 이를 위해서라도 반성하고 쇄신해야 한다. 근데 제가 왜 이 96년생보다 어린 나이의 선수들이 카드를 친 당사자들이다라는 걸 강조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001년생인 이강인 선수를 비롯하여서 바로 타코팸 3인 설령우 선수가 98년생, 정우영 선수가 99년생입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세 사람 다 96년생보다 나이가 어린 선수들입니다. 근데 만약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번 카드놀이 사태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타코팸 3인은요, 영원히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직접 제보받은 충격적인 사진이 두 장 있습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지금 누군가 이렇게 국가대표에게 사인을 받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딱 봐도 이 왼쪽에 설령우 선수, 그리고 가운데 보라색 모자가 있고 그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정우영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는 게 아마 눈에 여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보이시죠? 이 사람이 지금 축구협회 임원 관계자다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근데 뭔가 그림이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번 카드를 친 관계자가 축구협회 관계자였고 직권 해지가 됐는데 지금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가운데 보라색 모자를 쓰고 있는 이강인 선수, 우측에 정우영 선수, 좌측에 설령우 선수가 딱 있단 말이죠. 이거 뭐라고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출처를 또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찾은 영상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참 놀랍게도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정우영 선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사진 속에 이강인 선수와 협회 임원도 함께 있어요. 정말 이 세 사람이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이번 카드게임 논란에도 휩싸여 있을까요? 사실 이 영상만으로 그걸 판단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냥 친한 임원 중에 한 명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걸 제보해 주신 분은 굉장히 유력하게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최악일 경우 아니면 셋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카드
게임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건 협회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협회가 지금 숨을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탁구팬 3인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협회가 나서서 이제는 이번 카드게임 사태 같은 경우는 협회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등판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차라리 누가 카드를 쳤는지에 대한 명단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징계 처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계속하여 이 의혹은 불거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다가 만에라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힘들다라고 했던 이강인 선수는 영원히 축구계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런 칼럼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이강인 대표팀 발탁 논란.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발탁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보니까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로 보이는 이 그림의 두 사람이 다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고 뽐내 만에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아마 뭐 협회 사람들인지 황선홍 감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풍자해놓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을 좀 읽어보면 이강인의 축구대표팀 복귀를 앞두고서 온라인 찬반 여론이 여전히 뜨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의 주장의 근거는 바로 손흥민의 용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사자끼리 화해하고 끝낸 일에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하지만 그렇게 끝났으면 제가 영상을 이렇게 계속 만들 이유도 여러분들이 막 수천 개의 댓글을 남길 이유도 없을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막말에는 날이 바짝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강인은 국대가 아니라 건달 같다. 대한민국은 죄를 저질러도 실력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경기 관람 시청 거부 주장도 올라오기도 했었죠. 공론장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설명합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지난달 21일 함께 미소 지으며 찍은 사진으로 화해를 인증했지만 두 사람의 사적 화해로 진정되기에는 공론장의 주제가 너무나 거창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64년 만에 찾아온 아시안컵 우승 기회를 날려버린 카타르 참사가 원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도마 위의 생선이 엉터리 큰 감독인 클린스만과 그를 뽑은 대한축구협회였는데 외신이 탁구게이트를 먼저 터뜨리면서 그 생선을 이강인으로 바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생선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강인의 결정적 실수는 도덕과 규범의 선을 넘은 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대중적 인물들이 도덕과 규범의 잣대를 건드리는 바람에 공론장에 올라 퇴출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손흥민은 동시대 한국인이 인정한 국가대표의 규범으로서 설명되고 있죠.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대들었다라는 건 공적 규범에 대한 도전이 됐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23살의 이강인이 깨닫기엔 너무 심오하고 이런 어려운 공론장의 작동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에 크게 깨닫지 않았겠냐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제는 이강인을 향한 비난을 거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이 과하면 독이 되고 훈육이 지나치면 안 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이강인을 향해 마음껏 돌팔매를 날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로서 명료한 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실력을 겨루고 결과에 승복한다. 경기장 밖의 불화를 경기장으로 가져간다면 그건 프로가 아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프로답게 화해했다. 황선홍 감독 말이 맞다.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은 운동장에서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에 댓글을 정말 수천 개씩 남겨주신 분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이강인 선수의 실력 여하,
국가대표의 승부 여하를 떠나서 저렇게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인성의 소유자가 저렇게 또다시 한번 아무렇지도 않게 국가대표에 선발이 됐다라는 건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면 손흥민 선수는 어떻습니까? 이강인과 비교된다. 주장 손흥민에게 대놓고 존경심을 드러낸 선수가 또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선수들 중에서 또는 감독들 중에서 손흥민 선수를 존경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강인 선수가 그 존경받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 손을 날렸다. 하지만 법무팀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황선홍 감독표에 있는 축구대표팀에 새로 합류한 신참 멤버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경심을 또 드러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33세의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면서 역대 최고령 국가대표 발탁이라는 기록을 세운 울산 HD의 주민규 선수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선수거든요. 2021년과 2023년 K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따내면서 K리그 최고의 골잡이로 불리우는 주민규 선수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국가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그간의 한을 풀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선수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를 얻은 것도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늦은 나이에 대표팀의 뉴페이스로 합류한 주민규 선수는 대표팀 주장 손흥민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주민규 선수가 사실 손흥민 선수보다 2살 많은 형이거든요. 하지만 나이보다도 선후배가 중요한 거죠. 대표팀의 경력으로는 한참 후배라고 합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선수다. 대표팀에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보고 배울 수만 있다면 짧아도 붙어 다니며 배우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존경받는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최악의 사태를 벌여버린 이강인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면서 보이콧을 한다라는 움직임도 있고 또 나아가선 아니라는 움직임도 있고 그야말로 난리도 아닙니다. 태극과의 경기 관중 보이콧, 목소리 내기로 결정했다. 붉은 악마의 본질은 국가대표 선수를 응원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태극 경기에 보이콧은 없다. 그저 협회의 잘못일 뿐 선수에게는 잘못이 없다. 자, 이렇게 주장한 붉은 악마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의 반응만 놓고 봤을 때는 최악입니다. 이제는 붉은 악마도 아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붉은 악마가 퇴색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사태가 양립하고 있고 아주 찬반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선발이 됐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쉽게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어떻죠? 정몽규 회장 아닌 선수들을 향한 변함없는 응원, 태국전, 상암 전석 매진 기사가 났습니다.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참 아니라고 해야 될지 이거 참 저도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에는요, 태국전의 상암 경기장 표는요 전석 매진이 났습니다. 사실 원래 국가대표 경기는 보통 매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이콧 운동이 활발해졌다라는 것에 비해서도 결국 5만여 석 가까이 되는 상암 경기장의 티켓이 전부 다 매진됐다라는 건요. 글쎄요, 대부분이 이 경기를 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사를 보니까 팬들은 변함없이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한국 경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티켓팅이 전석 매진이 되고 만 겁니다. 사실 이번 경기가 아시안컵 실패 이후 치르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아시안컵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의 사태,
여전히 정몽규 회장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를 규탄하면서도 선수들에게는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태국전 티켓이 전석 매진되었다. 축구 팬분들의 성원 덕이다. 감사드린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쨌건 축구 다 보네. 어쨌든 축구 티켓 다 팔리네. 제가 사실 최근 미스트롯 현역가왕 많은 방송 제작사의 갑질, 횡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가수들과 팬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방송 제작사는 배를 불리고 있죠. 축구협회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은 어찌됐건 티켓 사네. 어찌됐건 축구 경기 보네. 보이콧 한다고 해서 시겁했네. 이 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사실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퇴출 운동, 이제는 정말 내려놓아야 한다, 많은 비판 여론이 쏟아진다 한들 뭐가 변하는 게 있겠습니까? 저와 같은 한낱 유튜버들이 이야기한다 한들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조회수 때문에 어그로 끌라고 올리는 영상이지 않냐. 이런 비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올바른 소리를 한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여전히 티켓을 완전 전석 매진시켰고 어느샌가 쏙 뒤로 빠졌습니다. 만에 하나 이강인 선수가 이번 태국전에서 대활약을 하게 된다면 아마 대한축구협회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계속하여 지금의 체제로 흘러갈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정치계의 행태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치계의 이야기라면 골머리 아파하시고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는 주요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제가 실질적인 근거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떻습니까? 결국 아시안컵의 실패, 예고된 일 아니었나. 축구대표팀 전지훈련에서 판돈 걸고 카드놀이를 했다. 이거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하다 못해서 카드놀이까지 했냐. 이 정말 최악이다. 여기 카드놀이에 참석했었던 직원과 선수 명단 협회에서는 이번에야말로 공개하여 정말 징계의 철퇴를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협회는 존재 가치의 이유가 없다. 이런 말들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안팎으로 무너진 협회 운영, 아시안컵 준비 중 돈을 걸고 카드놀이 또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다니까요. 결국 아시안컵이 기강이 해이했었던 것은 한두 가지의 이유가 아니었다. 축구협회 직원과 선수들이 모여 앉아 카드놀이를 했으니 결국 직이 해제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좀 보면 기대 이하의 졸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근무 태만, 이강인의 하극상 등 갖가지 구설수를 낳았던 축구대표팀에서 이번에는 축구협회 직원이 전지훈련 중 카드놀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또 난리가 난 겁니다. 결국 어떻죠? 지난달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문제의 주요 인물인 팀장급 협회 직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를 앞둔 1월 3일부터 10일까지 아부다비에서 진행한 전지훈련 중에 선수들과 함께 한국에서 가져온 칩을 사용하여 카드놀이를 했고 한 게임당 가장 크게 진 선수가 잃은 돈이 4만원에서 5만원 수준이었던 걸로 조사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큰 돈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보니까 축구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마트 털기와 비슷한 수준의 게임이다. 게임일 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 선수들이 골대 맞히기를 하는 등의 게임을 하여 마트의 함께가 패자들이 승자들이 원하는 물건이나 식료품을 사다주는 놀이를 했는데 수집 훈련 중에 종종 했다. 선수 휴게실에는 카드도, 장기도, 바둑도, 보드게임, 게임기, 노래방기기, 윷놀이 등이 비치되어 있는 만큼 여가 차원에서 선수들에게 허용되는
일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정리해보면 어떻죠? 판돈도 4만원에서 5만원 수준이었고 마트 털기 하듯이 그냥 논 거다. 하지만 선수들의 생활을 관리해야 하는 A씨가 함께 카드 놀이를 한 것은 자체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라며 축구협회는 대회 기간 스태프들과 선수들이 접촉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대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도록 지침을 내렸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라며 A씨와 주변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왜 선수들은 안 하죠? 선수들이 징계당하지 않을 정도면은 굳이 A씨도 이렇게까지 징계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직위 해제까지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일각에서는요,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직위 해제시켜버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바람잘 날 없는 한국 축구, 이번에는 또 카드놀이 논란이 터졌다. 하지만 KFA에서는 그저 논 것뿐이다.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공식적인 해명을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사실이긴 하지만 심각한 행위와는 엄연히 다르다. 하지만 뭐라 말씀드렸죠? 결국 그 직원은 직위 해제시켰다. 이거 뭔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별일 아닌데 왜 직위 해제를 시켰느냐. 글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찬반 여론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폭발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말도 안 되지만 혹시나 이강인 선수가 또는 탁구 3인인 설령우, 정우영 이 선수들이 포함이 됐냐 안 됐냐 이거라도 발표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선수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못할까요? 그저 그런 놀이였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하면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선수들에 대해서는 또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이러다가 또 외신에서 탁구 게이트처럼 보도가 돼요. 그때 해당 선수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축구협회 또 뒤로 싹 빠지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직원만 직위 해제하면 뭐합니까? 이 직원이 만약에 많은 해외 언론사, 국내 언론사, 다양한 온라인 루트를 통해서 이것을 공개하게 된다면 만약 이것이 태국전 직전에 공개가 된다면 그 해당 선수가 정말 탁구 3인이 만약에라도 포함이 된다면 또는 우리가 아는 유명 선수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협회가 이때까지 해결했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강인 선수가 복귀한 것에 대해서 입을 싹 닫고 있는 거죠. 그냥 황선홍 감독이 불렀으니까 경기력 안 좋아도 황선홍 감독 탑, 그리고 경기력이 좋아서 이강인 선수가 제대로 복귀를 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협회는 다시 고개를 싹 들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거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단독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탁구게이트 중심에 또 KFA 직원이 있었다. 자, 아까 앞에서도 카드놀이를 한 것에 축구협회 직원이 있어서 직위 해제를 했다라고 했는데 단독 기사가 또 올라옵니다. 탁구게이트에도 축구협회 직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행정 시스템 자체가 엉망진창이고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드리면 지난 아시안컵 대회 관련 업무를 위해 카타르 도하에 파견되었던 대한축구협회 직원의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해당 직원은 선수단과 접촉할 필요가 없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수단 호텔에서 함께 선수들과 탁구를 치며 어울렸었다. 캡틴 손흥민과 이강인의 충돌로 이어진 준결승전 전날 저녁 식사 탁구 때도 함께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축구협회의 행정 시스템의 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설명돼요. 사실 이 A씨는요. 협회 담당자가 현지에서 동행하며 선수단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게 살피는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숙소는 선수단 호텔이 아닌 다른 호텔이었다라고 해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단체 생활을 하는 선수단과 함께 지낼 수 없기 때문이고 이건 A씨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없는
선수단 호텔에 간혹 필요 업무가 있을 때만 갈 수 있었는데 나머지는 그 외에 선수단 가족을 챙겼어야 했음에도 수시로 선수단 호텔을 들락거렸고 결국 문제의 탁구도 같이 쳤으며 요르단전 전날 바로 탁구 게이트 때도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A씨의 개인 일탈인가? 라고 생각이 되지만 문제는 A씨의 섣부른 행동 배경에는 팀장급 직원 B씨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단장격의 직원이었는데 타 대회와 다르게 이번 대회에는 선수단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선수단의 실질적인 총괄 업무를 수행한 인물이 B씨였는데 그는 후배 A씨를 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이 선수단 호텔에 수시로 출입할 수 있게 만들었고 결국 이 A씨는 탁구 게이트 사건이 터진 그 시각에도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죠? 협회도 이 모든 것을 인정했고 진상조사가 끝나면 인사위원회가 열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탁구 게이트에 행정 직원까지 포함이 되면서 이 협회가 도대체 하는 게 무엇이냐, 뭘 감추고 있고 무엇이 도대체 더 많이 남아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번 카드 사건까지 터졌고 나아가서는 이강인 선수가 아무런 징계 조치 없이 복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거 안 시끄러운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댓글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축구는 조직력인데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을 발탁한 데에 이어 그야말로 인터넷이 아주 전쟁터가 됐다. 이 기사 타이틀만 봐도 지금 현재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명 탁구게이트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 선수, 특히 이강인 선수만 뽑았으면 그래도 절반은 갔을 텐데 라는 말이 왜 나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설령우, 정우영, 바로 탁구게이트의 중심 인물들이죠. 물병 3인까지 모조리 다 발탁이 되면서 사실 논란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당시 주장 손흥민과 갈등을 겪은 세 선수를 대표팀에 발탁한 황선홍 감독에게 그야말로 비판이 아주 그냥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강인이 손흥민의 사과를 했고 화해를 한 만큼 더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맞서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